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시마를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불금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 짓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양시장 모두 다 주간으로 양봉 마감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어떤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특히 이번 주는 FOMC 전후로 해서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힘은 괜찮다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다음 주는 이런 흐름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프리 어닝 시즌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맥이 바뀌게 될까요? 잠시 후에 시장의 흐름들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날로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정환 캐스터 살펴주세요. 네, 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방향성 나타내고 있지 않은 거래소보다는 1%대 상승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데요. 먼저 거래소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3,2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으로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장중 변동성이 참 많았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3,270선 안착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어제와 같은 포지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5천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네, 업종별 등락 오늘 살펴보시면 서비스업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2%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활약으로 뚜렷한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엔터주들의 강세 속에서 하이브 역시 시세 확실히 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비금속 광물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도 비슷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의료 정밀 기계까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16% 하락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은행과 종이 목재, 보험 섹터, 철강 금속 모두 1%에 가까운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IT 투톱주들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대에서 하락 움직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플랫폼주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카카오 현재 5% 이상 상승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3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상장을 앞두면서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4위인 네이버와는 시가총액이 3조 원가량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역시 현재 그래도 강한데요. 2%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39만 9천 원대 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에서는 삼성 SDI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3%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67만 4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방향성 달라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재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기아는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의 기대감에 대북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현재 보시면 일신석재 강한 탄력 보여줍니다.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2,755원 지나고 있습니다. 아난티 10% 이상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JS티나와 조비 역시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김총 비서가 내놓은 공식적인 대남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01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분봉으로 살펴보시죠.
네, 장중으로는 분봉으로 살펴볼 텐데요. 장 초반 크게 급등한 이후에 상승세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 장중 고가 라인에 근접해서 계속해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천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 살펴보시면 연기금의 변함없는 러브콜이 이렇게 상승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10거래일째 매수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홀로 2천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업종 가리지 않고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도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중 HLB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8%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HLB의 진양권 회장이 자사주 10만 주 매입이 이렇게 주가 호재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현재 휴젤 역시 4%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휴젤 현재 24만 8,700원 지나고 있습니다. 휴젤은 신세계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게임주들 역시 오늘 동반 상승합니다. 펄어비스 3% 이상 상승하고요. 카카오게임즈 4%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58,4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주들은 조금 약합니다. 유일하게 오늘 하락하는 종목 CJ ENM인데요. 현재 1%에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7만 6,400원 지나고 있고요.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확실한 시세는 내지 못하고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현재 9만 6천 원대 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5G 장비주 살펴볼 텐데요. 5G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최근 해외 5G 장비주들의 주가가 급반등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통신사들이 5G 투자를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점이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정치 테마 쪽으로도 또 묶이면서 확실한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시면 이루온과 PPI는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 테마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대선 출마에 대한 첫 입장 표명이 나오면서 강세 플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나무기술은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책 테마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공정경쟁 공약 수혜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살펴보면 에이스테크 역시 8%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서진시스템 6%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46,250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4%에서 5% 이상의 뚜렷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본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함께 하는데요. 시장의 맥을 짚고 또 섹터 내 힌트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번 주의 흐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로 시장의 톤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참 중요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의 경우에도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없는 것인지 이 같은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날지 봐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FMC 그 이후 더 중요하죠. 성장주 대 가치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다음 시장을 이끌 주역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 속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불금. 일단은 시장 흐름부터 좀 해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비슷하게 흐름이 좀 나왔고 오늘 장도 어느 정도 비교적 상승권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코스피가 어제도 덜 빠졌잖아요. 네네. 오늘 코스닥은 너무 강하고요. 네네. 그 시장 흐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미증시하고 연동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살펴보면 딱 하나만 바뀌었지 바뀐 게 없습니다. 일단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 한 명하고 18명의 이제 의원들이 있는데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전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가 봤을 땐 비둘기파적인 언행을 다 했다고 봐요. 결국 파월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연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제 대변을 했고요. 그 안에 이제 18명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이제 점도표 부분에 있어서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고 했다가 요번에 점도표 보니까 일단 2번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데 2023년도면 솔직히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이 2022년인데 그런 거로 인해서 시장이 엉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하반기 가봐야 돼요. 하반기 갔는데 진짜 모든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2023년이 아니라 2022년도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같이 짬뽕 돼가지고 막 올리면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미래에 대해서 뭐랄까 이래저래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은 일단 모든 연준의 방향 확답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각에서는 8월 달, 9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네. 뭔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라고는 네. 하는데 그것도 내가 봤을 땐 7월부터 그건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시적인 조정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 보시면 미국 다우하고 나스닥의 차트예요. 이 보시면 6월 달 들어가지고 다우는 어때요? 버틸까 하다가 쿡 떨어지면서 불안. 60일 평균 밑으로 네. 내려갔는데 네. 오히려 나스닥은 다시 이제 신고가 아래쪽에. 쪽으로 가려고 네, 하고 있죠. 강합니다. 네, 이 모양이 이제 왜 우리도 그럴까요? 똑같아요. 우리 거래소하고 자, 이 위에는 네. 거래소예요. 거래소 좀 맴매한데 코스닥은 어때요? 강하게 치고 가죠. 올해 이제 그 흐름이 FOMC 오늘도, 회의 이후에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 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데는 경기 민감주, 가치주 이쪽보다는 성장주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물린 2차 전지, 5G 이들은 갈 수밖에 없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워낙 이야기했고 이야기해주셔가지고. 일단 네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버벅대다 보니까 네. 반도체 안 가고 있는데 이들도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7, 8월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되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에 있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이번에 점도표에 따르면 2023년에 2번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1년 정도 혹은 10개월 정도 이런 기간을 생각해 봤을 때 올 연말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이게 시기가 딱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전에 언급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시장은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예. 떨어지는 타이밍이 결국 이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시점인데 그게 7월 FOMC 회의가 될지 아니면 8월 잭슨홀 미팅이 될지 아니면 9월 FOMC 회의가 될지 일단 시장에선 8월, 9월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에 이야기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돼요. 왜 7월 말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거래소는 어때요? 3,266 치고 올라갔죠? 네. 그래놓고 지금 조정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1,032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1,032 이번 달에 나옵니다. 결국 양시장이 신고가 만들면서 가게 되면 네.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차익 물량 나오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 내려가는 거에 테이퍼링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더 세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번에 내려간 이 자리가 하락으로 계속 가느냐? 네. 아니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요번에 하락이 나오면 그건 매수 자리고 오히려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거를 대비해서 현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이 1032를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종목 줄이고 현금을 좀 더 늘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양시장이 모두 신고가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비중 줄이면서 현금 만들자. 충분히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조정이 안 나오고 더 가면 어떡하죠?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시장이 상승한다고 모든 종목이 다 가나요? 안 갑니다. 그럼 시장이 상승하는데 오히려 눌렸던 종목 그때 사면 돼요. 근데 진짜 예상대로 시장이 하락해. 그때는 아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이제 7월 달 들어서부터는
조금 현금을 만드는 작업을 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큰 그림을 미리 그려주시니까 조금 여유롭게 이 이슈를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MC 그 이후에 시장은 안정화권에서 나스닥 성장주 중심의 강세, 민감주가 다소 좀 흔들리는 양상을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성장주 대 가치주잖아요, 전문가님. 이 안에서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다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간밤에도 다우 안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약했거든요, 이틀째. 이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이번 주에 원자재 가격이 상반기 내내 올라가더니 살짝 꺾였어요. 그리고 간밤에는 구리, 금 다 하락했습니다. 네네. 달러 강세 때문인지 지금 확실히 인플레가 정점에서 꺾이고 있다. 아니다. 실적과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부딪히고 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일단 네.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도 투기 세력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의도적으로 올린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랄까 그 수요와 공급 이 밸런스가 안 맞고 또 이렇게 뭐랄까 물류 이쪽에서도 좀 부족함이 나타나면서 네네. 그냥 몇몇 개가 이제 폭등하는 수준으로 가는 경우가 그랬구나. 많았는데 네. 그게 일단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5월 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익 물량 나오면서 일정 부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중국에서 완전히 대못을 박아버렸죠. 뭐라고 했냐면 일단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인 중국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도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네. 이 원자재 상승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자기들 비축 물량 시장에 풀겠다. 풀겠다. 이거 큰 이러한 악재 것들. 아니에요? 응? 큰 악재 아닌가요? 악재라고 보는 필요 증시 입장에서는 그게 이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거 오히려 나아요. 괜찮습니까? 나은 오히려? 거지. 이 원자재 가격이 무턱대고 올라가는 이 자체가 오히려 조금 부담스럽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번 네. 차트 볼게요. 경제 지표의 가장 바로미터인 구리의 차트인데 보시면 1월 달부터 5월 초까지 거의 뭐 38.5%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위에서 한 12% 빠졌어요. 이만큼 빠진 이 모양새에서 내가 봤을 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지고 한 9천 밑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 일단 목재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 목재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재도 빠져가지고 오늘 뭐 이건 산업도 약한 움직임 나타내더라고요. 목재는 더 많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뭐랄까 큰 산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반면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철강은 철강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철강 오늘도 차트는 지금 보면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요. 철강 그러게요. 같은 경우. 근데 철강 빼놓은 나머지 원자재 같은 경우는 비철 5월 초 쪽도 고점 만들고 약하고. 좀 하락하고 있고 뭐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일단 그 유가하고 철강 쪽에서는 좀 일정 부분 상승이 유지되고 그 외 쪽에서는 좀 하향 안정화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증시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도 괜찮게 보고 계세요. 지금 달러 상방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조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 영향을 받고 이 때문에 원자재가 추가 흔들릴 가능성도 열어놔라. 이런 이코노미스트들의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91.87달러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네. 결국 달러값 같은 경우도 결국 시장 흐름에 있어서 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쪽은 조금 더 상단으로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다우하고 나스닥이 차별화는 보여주지만 이들도 결국은 다시 어떨 땐 다우가 가고 어떨 땐 나스닥이 하고 이렇게 자꾸 키 맞추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어떤 하방 압력과 관련해서 조금 더 문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 하지만 결국은 수요 속에서 뒷받침이 돼서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인플레 정점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치주는 이렇게 점검을 해봤고 그럼 성장주입니다. FMC 전부터 신호가 나왔죠, 전문가님.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이 시간대에도 다음 주 그리고 6월 계속 성장주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셨잖아요. 성장주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음에도 이렇게 강한 움직임 계속됩니까?
일정 부분 이어질 겁니다. 네. 시장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눌려놨어요. 결국 예. 시장은 눌린 쪽에서 자꾸 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눌린다라는 건 그냥 보유하셔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하나 체크해 보자고요. 먼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2년, 3년 동안 지금의 캐파 2배, 3배 늘리기로 다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예. 그만큼 이들의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데 주가가 안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신고가 치면서 지금 대장으로서의 강하죠.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네. 자, 두 번째 이제 5G입니다. 이 5G 같은 경우도 제가 오. 이야기했던 거의 핵심은 뭐냐? 안 터진다라는 거죠. 안 터진다라는 건 그만큼 그치. 증설을 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만큼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파이가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G 관련된 종목들도 예. 뭐 RFHIC를 비롯해서 네. 서진 시스템 잘 가고 있죠.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작년하고 올해 매출액이 2배 이상 나는 기업이에요. 5G 쪽이 아니라 오히려 ESS 쪽에서도 실적이 대폭 증가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이쪽 저쪽 다 해가지고 좀 네.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5G가 사실 하반기에나 실적 나오고 2분기도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그렇다면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서진 시스템으로 뭔가 옥석 가리기가 나오나요? 아니면 오히려 2분기가 안 좋더라도 바닥 찍었다라는 인식 속에 계속 올라가나요? 지금 시장은 일단 가는 놈이 더 가고요. 음. 차트를 보고 60일 이평선 밑에 있는 애들은 걔들은 좀 버벅. KMW 같은 경우도 오늘 60일 이평선 살짝 올라가려고 했는데 네. 그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으면 걔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이 서진 같은 경우는 오늘 세게 올라갔죠. 네, 세게 올라가면서 이전 고점이 세네요. 48,400원인데 이거 땅 치고 가게 되면 올라옵니다. 제가 봤을 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시세에 앞으로의 방향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성장주, 가치주 각각 전망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그 주도주에 대한 답을 듣고요. 일단 이 같은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까를 봤을 때 이번 주만큼 빅 이벤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또 파월 하원 의장도 하원의 증언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다음 주 전문가님께서 뭔가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이슈 있다고 보시는지 이벤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의 연장성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거래소 코스닥의 주봉상 예쁘게 상승을 만들어 놓고 이전의 고점을 땅땅 치고 갔다라는 건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성적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뭘 의미하냐? 상반기 성적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6월 말까지 나름대로 더 좋은 방향 쪽으로 얘네들이 배팅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달 남은 2주는 내가 봤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 지금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이벤트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더 올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게 기관 외국인들의 방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음 주에는요, 이 다시 한번 프리 어닝 시즌, 사실 7월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프리 어닝 시즌에 다시 한번 실적주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분위기는 뒤집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세요? 자, 지금은 어차피 7월 달 돼야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공백 기간이니까 그동안에 많이 안 갔던 이 2차 전지, 5G, 반도체 이런 애들이 가는 거고 네. 또 이제 실적 시즌 딱 들어서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내가 볼 때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거예요. 네. 고기가 변곡점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아.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다시 또 일정 부분 실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삼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실적 시즌의 어떤 스타트를 끊는 우리 삼성전자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 실적으로 바뀌는 기점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전략 들어볼게요.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 주역, 사실 성장주가 좀 제한적으로 오를 거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답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요. 주도주는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나는 좀 엉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저 가치주 쪽으로 하나를 볼 텐데. 네. 네. 자, 네. 이 어찌 보면은 오늘 갖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뭐냐 하면은 많이 철저하게 소외받은 종목.
소외주들이 맞아요.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런 전문가들이. 애들이 가야 되는데 얘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또 대선 주자들이 이제 CCTV 관련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콤, 코맥스 이러한 애들이 움직이는데 얘는 솔직히 대장이에요. 오늘 갖고 나온 종목 S1입니다. 자, 이 무한주 S1, 아닌가요? 네, 무한주 맞죠? 이 S1 같은 경우는 이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남들 다 신고가 치고 가는데 얘는 왜 바닥권에서 이렇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철저하게 소외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받은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단기에 급하게 수익 내기를 원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되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나는 안정적이면서도 뭔가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어. 좀 기간 투자를 통해서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해가 가져가야 될 건 하나 그 CCTV 모멘텀도 있지만 올해 IPO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ADT 캡스예요. 걔가 상장 가치가 4조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3조거든요. 반영이 아직 안 됐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 결국 그런 것들은 차차차차. 지금 최근에 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조정 61평선 주는 건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예. 이 조정을 거치면은 이 고점 치고 다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한 모멘텀들이 얘는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고요. 수급 보시면 기관 중심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실 저희 심화로는 강의여가지고 네 이렇게 종목을 힌트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여기서 또 힌트를 오랜만에 주셔가지고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단기간의 답은 성장주가 맞는데 성장주 지금 놓치신 분들은 결국 소외주들의 그 시기가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S1 같은 소외된 종목들을 모아가자라는 전략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가보죠. 내수주 안에서는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초에 이렇게 곡물 가격 급등하면서 음식료주 좋을 거다라는 전망 속에 5월을 음식료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이달 들어서 좀 소외되는 모습 이어지면서 종목별로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먼저 최태규 전문가님, 5월에는 음식료 섹터가 꽤 분위기 좋지 않았나요? 시장 대비. 6월에는 섹터로만 보면 업종지수는 시장 대비 수익률 하락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 있었는지 흐름과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방망이 짧게 갖고 가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시장 흐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없는 이상 차익 물량 나오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이 나빠서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예. 일정 부분 올라가면 순환매 차원 쪽에서 지금 방향이 바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계절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자꾸 비가 와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많이 더워지고 네. 또 코로나가 이미 좀 더워요, 되면서 좀. 하면은 네. 또 맥주 생각 많이 날 거예요. 맥주. 그다음에 예. 또 빙과 쪽. 아이스크림. 아니면은 네. 음료수 쪽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뭐 맥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이트 진로, 빙과 쪽은 빙그레나 해태제과 식품 아니면 음료 쪽에는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롯데칠성 보면 얘도 5월 13일 날 고점 만들고 지금 뚝뚝뚝뚝뚝 60에서 떨어지고 있죠. 깨는데요. 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내가 봤을 때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버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 한 달 동안 조정 주고 횡보한다 해서 뭐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한 달 지나면 그때 이제 여름이 돼갖고 진짜 더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못 참고 매도하고 그 지지해 주는 거를 잘 캐치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올라갈 텐데. 예,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만 보지 마셔요. 오늘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꼭 오늘 사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네.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서 그때마다 사야 될 것들은 잘 메모해 놓고 잘 캐치했다가 시장, 뭐 날씨 이런 거 좀 보면서 우리가 매수하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식품 가격 네네. 오를 거다 이런 전망들 많았었거든요. 지금 CJ제일제당, 또 풀무원, 식음료 쪽에서도 이미 가격을 인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 사이클 이제 본격화하는 거 맞나요? 네, 일단 뭐 그 부분에 있어도 일정 부분 저는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예. 그 제품 가격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라면인데 라면 쪽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안 올랐던 걸로 아는데요. 농심 한번 볼까요? 네. 농심 주가 지금 많이 올라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3일 전에 32만 9천 원 만들었어요. 이격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쳐줘 가지고 32만 9천 원 가게 되면 이 32만 9천 원을 익절가지 앓고 홀딩하는 거고요. 그걸 네. 깨면은 오히려 이제는 뭐 이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또 조정 나올 거예요. 네. 결국 상승하면 이러한 조정이 나오니까 자꾸 너무 높여만 보지 마시고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서 결국 농심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뭘 의미면 그게 다 반영되고 있다는 5년째 동결이라는데 곧 올릴 거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또 오히려 그 딱 나오는 시점에 네.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지금 뭐 CJ 제일제당도 5월에 꺾이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견고했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격 인상 사이클 본격화되면 실적에는 언제쯤 반영될까요? 2분기 성적표에 대한 지금 전망 어때요, 전문가님? 성적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닥 그래요. 한번 대표적인 건 먼저 예. 보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이제는 2분기 전분기 대비 한 3.8% 매출이 늘어나는 거로 돼 있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YOY로요. 전분기 대비. 아, 저 분기 대비로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분기 대비 보면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요. 예. 영업이익도 뭐 거의 뭐 절반 정도가 많이 줄어나는 주네요. 모양. 근데 주가는 가고 있죠. 네. 그거 왜 그래? 안 갔으니까 일정 부분 가주는 거예요. 선 반영, 그러니까 많이 조정받았다라고 그렇죠, 인식한다는 건가요? 아니 만약에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그 이 영화관이라든가 여행주들은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야죠. 지금 회사의 존립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여행사들은 많이 안 문제가 좋다고 되는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실적 이런 것들을 꼭 100% 반영되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실적이 좋은 건 반드시 주가에 반영된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 과자 쪽에서는 이제 오리온,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액은 좀 늘어나요. 4.6%.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마이너스 4.2%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같은 대장주는 어때요? 이번에 슈원스 인수하면서 1분기도 좋았잖아요. 네, 일단 CJ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6조 3천억인데 보면은 한 전분기 대비 6.6% 영업이익 늘어나고요. 아니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2%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이제 식자재 쪽으로 보면은 이제는 많이 어렵잖아요. 애들이 학교를 가야지 좀 납품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 일단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한 네. 2%.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애들이 학교 가고 또 이러한 급식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니까 한 13% 신장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연출되죠. 알겠습니다. 실적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음식료주들이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향후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을 반영하는 종목들이 우세하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음식료주의 주가 향방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결국 코로나죠.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팍 해가지고 모두가 쉽게 나가서 할 때, 그럼 애들도 학교도 가고 막 그러면은 좀 학교 근처의 식당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피부로 느낄 정도로 잘 돼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는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런 것 이전에 내가 먼저 좀 분위기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알 정도로 이 경기가 개선됐으면 주가는 이미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좋다 하면 그건 끝물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가 흐름하고 시장을 먼저 읽는 그러한 것들도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최근에 뭐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가 일정 부분 내려간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도 꼭 나쁜 것 아니다.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커가지고 걱정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짚어주셨어요. 음식료 섹터 그러면 토픽 좀 골라주세요. 종목별로 좀 분위기가 5월, 6월 다릅니다. 여전히 좀 업사이드 있는 쪽 어디로 보시는지 전체적인 섹터 전략은요? 자, 일단 뭐 그 6월 말쯤에 이제 장마가 온다 그래요. 만약에 장마가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제스키 쪽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또 마른 장마 이런 것들도 보면서 굉장히 더울 때는 이 빙과 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종목 한번 볼게요. 빙그레 같은 차트 한번 보면요.
오거래일에 고점 만들었어요. 66,800원 고점 만들고 음봉 뿡뿡뿡뿡 네. 떨어뜨린다라는 건 오히려 얘가 60일 이평선 깨고 이 구름대 안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한번 좀 관심 갖고 보시면은 좀 여름 더위 그거에 맞춰서 한두 달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보자. 지금은 매수 자리 아니에요. 예, 관심 갖고 좀 보고 더 떨어지길 기다려야죠. 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속상하겠지만 네. 그다음에 해태제과 식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굉장히 횡보하고 있죠. 이 횡보가 더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60일 이평선하고 한번 딱 마주치는 아마 그 시점이 내가 봤을 때 한 2, 3주 될 것 같아요. 그럼 2, 3주 되는 시점에는 한번 그 이전 11,600원 요거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사실 아까 머피님께서 이런 계절성 모멘텀 지금 들어가기엔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여유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여름 아직 안 시작했잖아요. 자리에 따라서 반영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신 걸로 마무리를 지어봐야겠네요. 이 두 종목이 지금 토픽이고 나머지 쪽으로 아까 하이트진로라든지 이런 맥주 이야기도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쪽으로는 사실상 지금 자리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보세요? 하이트질로 지금 자리 만들고 이런 애들은 지금 박스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4750원 고점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지금 한 38,500원. 그럼 38,500원하고 윗단하고 여기서 지금 쭉 가는데 요게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얘도 어떻게 돼요? 치고 갑니다. 얘가 만약에 승질 나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60일 이평선 온다. 그럼 거기는 예. 적극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토픽은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빈과 쪽으로 좀 나왔다는 점 압축해서 보시고요.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대로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참 많습니다. 실적도 제각각이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재료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흐름을 좀 위치와 함께 분석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마론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불금에는 미스터 진단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특히 이번 주 내내 종목을 가져가시면서 다음 주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커지셨을 거예요. 종목 고민 혼자 앓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금산 전문가, 마제스터 전문가 함께 합니다. 원하는 전문가에게 답을 들어보시고 다음 주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128-3388 지금 전화 주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시마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도 힘내세요. 2시에 뵙겠습니다.